you get this data advantage, you launch, you get to scale first, you're able to undercut your competitors on pricing, then I think it's really hard for the second company to catch up.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episode with Tasha Keeney joining us. Where you go through the bull, the bear, as you mentioned, our expected value per share is $2,000 by 2027. Really the driver of that is robotaxis. So I actually am considering that robotaxi, but I think,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t'll be available everywhere. So I do think, Tesla's approach to full autonomy is that they're not trying to do a singular city approach like Waymo and Cruise. It's not, just Phoenix. What gives us so much confidence in Tesla is really their data advantage, which we've talked about a lot. But 안녕하세요. 아크인베스트의 타샤 키니. 테슬라가 $2,000 간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로보택시로 되고 있고, 결국 테슬라가 1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려면 로보택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왜 무서운가? 물류 부분에 완전한 혁명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배송 트럭이 되었든 음식 배달이 되었든 공장이 되었든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인데, 그리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알크의 타샤 키니이고요. 사실 마진 부분만 본다라면 모든 산업을 박살내는 것이, 로보택시는 데이터 사업도 되고 우버처럼 차량 공유 사업도 되고 도우대시처럼 음식 배달도 되는 그냥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죠. 정말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져 간다라면 $2,000 더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완성이 되면 수익 구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판매 대수 역시나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딜리버리 성장률이 기존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측치를 완전히 벗어나죠. 그럼 월가의 목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AI 테마, 전기차 테마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테슬라 주가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 형께서도 자율주행은 정말로 미친 빅딜이라고 말하는데요. 전기차 마진 25%, FSD 마진 70에서 80%. 그럼 테슬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믹스 기업으로서 마진이 50%에 육박하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잘 나오죠. 여기에 FSD 채택만 높아지더라도 나오는 매출은 정말로 어마어마할 것인데요. 그러려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져야겠죠. 현재 새로운 기술력은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고, 올드 테크놀로지는 내연기관차 플러스 사람 운전인데요. 결국 새로운 기술에 더 많은 수요와 공급, 돈들이 몰려들고 있고, 지금 이 새로운 기술력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타샤 키니가 저토록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것이고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점차 유럽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FSD의 완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월가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나오는 기업, 역사적으로 과연 몇 기업이나 있을까? 일론 머스크 형이 보여주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요. 향후 미래 경제 성장이 되었던 일론 형을 비롯한 테슬라 분리시를 외치는 애널리스트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AI가 미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가 멕시코의 행정 절차는 점차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2분기 때 4,466대 팔았다라고 하죠. 곧 있으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로 F150 라이트닝의 판매 대수는 역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랑 비아디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이 동남아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같은 입장이 아니죠. 결국 중요한 본질은 판매 대수가 아니라 마진을 따라잡아야 된다. 비아디가 아무리 판매를 많이 하더라도 테슬라 차 한 대 파는 거랑 비아디 6대 파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전기차는 여전히 테슬라가 비아디보다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가 상하이 6월달 실적은 어마어마한데 판매는 74,000대, 수출은 19,468대. 6월달에만 해도 이런 엄청난 실적을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차이나 모델 Y는 역대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는 모델 Y3가 치고 나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는 FSD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미래 가치는 $2,000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루시드 2분기 판매 대수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매출 예상치 최소 최대에다가 차량 평균 가격을 10만 대로 계산을 넣어보면 2분기 때 1,800대에서 3,000대, 3분기 때는 2,000에서 3,200대, 4분기는 2,500대에서 4,000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루시드 최대 판매치를 달성을 한다라면 이번 연도 11,600대 딜리버리가 나올 것이고 그럼 가이던스 목표치였던 10,000대를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루시드가 가이던스 목표를 지키려면 2분기부터 계속해서 3,000대 이상은 나와야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와 반대로 최소치로 본다라면 영업 부진을 예상한다라면 올해 판매는 7,700대, 가이던스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최소 2,000대 이상은 나와야지 주가가 버티어주지 않을까. 루시드 2분기 판매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요약을 드리자면 딜리버리 대수 2,500대 이상이 나온다. 그럼 루시드 경영진 칭찬을 해야겠죠. 1분기 대비 2배가량 올렸는데 그래도 루시드의 경영진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월급 값은 하고 있다. 그래도 많이 노력했구나. 따뜻한 말들을 전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2분기 때 2,000대 밑으로 판다. 그럼 그냥 월급 쭉쭉 받으면서 달달하게 놀았다. 투자자분들이 루시드의 경영진이 애리조나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숫자이고요. 2,000대 밑에 판매량이 나왔다면 루시드의 경영진은 그냥 놀고 먹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과연 피터 영은 계속해서 욕을 먹을 것인지 오랜만에 칭찬을 들을 것인지 모든 것은 숫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리비안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판매 대수가 잘 나오니까 주가 상승은 쭉쭉쭉 나오죠. 결국 루시드의 운명은 2분기 인도량에 따라서 움직임이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출시가 되는 사파이어, 최고속도 제로백 공기 저항기수, 그야말로 엄청난 슈퍼 전기차가 나올 것인데요. 이것을 엔지니어 측면에서 본다라면 엄청난 테크의 절정이다. 테크 레이스가 바로 사파이어인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하는 것일까?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면 엄청난 전기차를 내놓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루시드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래비티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저가형으로 빠르게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시드의 마케팅 팀들 키워드는 계속해서 주행거리로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영업 전략으로 400에서 500마일 주행거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그다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루시드 에어 판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역시나 가격 플러스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 이 부분에서 뭔가 차별점을 가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확실하게 루시드 에어 판매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벤츠의 전기차 SUV는 나왔고 아직까지 그래비티는 안 나온 상태죠. 2024년 연말은 너무 느리고 적어도 2분기는 앞당겨서 출시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비티가 빨리 나와야지 저가형으로 빨리 들어갈 것이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로 수익화로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루시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흑자 전환이고 그러려면 그래비티가 빨리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I'm Meredith, and I'm a deployment strategist at Palantir. During my time as an active duty Air Force officer, I saw firsthand how hard it is to navigate the fog of war. Over the past 20 years, we've been focused on the counterinsurgency fight. And all that time, our near-peer rivals have observed our actions, learned our capabilities, and grown bolder. The South China Sea is heating Vladimir up. Putin tells the U.S.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could be Tensions imminent. between the U.S. and Iran are at an near Taiwan as tensions escalate. Now that the focus is shifting to great power competition, the real question is, can we deter the next great war? As a notional example,
An escalation could start with something as simple as the Chinese military conducting a routine exercise in the South China Sea. To see the full picture and make tactical, operational, and strategic decisions, the US and allied forces rely on Palantir. Monitoring the exercise, AI models running on satellite data detect an increased level of military activity. To the north, ship detection models identify an alarming buildup of fishing vessels surrounding a major Taiwanese port. So as the team watches closely with partner nations, a new alert comes in from Japanese intelligence. The Chinese Luoyang destroyer has gone dark and isn't showing up on intelligence feeds. The ship had previously been docked at a southern naval base, but AI models detect that it's now missing.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별거 아니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서 적당히 대처를 하면 되는데 진짜는 중국이 대만으로 침공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미국이 진심으로 개입이 될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전은 연습용이다. 결국 진짜 무대는 중국이 될 것이고 여기가 팔란티어 주가 대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닐까요? 물론 당연하게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팔란티어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 주식들은 다 올라갈 것이고 팔란티어도 같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AI 테마까지 더해진다라면 결국 중국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나오면 팔란티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무적 치트키가 무엇입니까? 팔란티어의 AI 플러스 록히드 마틴의 하드웨어. 이것이 바로 미국 국방부의 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는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세게 나온다라면 결국 유럽은 미국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미래는 팔란티어고 팔란티어 역시나 전쟁 속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팔란티어는 군사뿐만 아니죠. AWS, 아주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쪽으로도 치고 들어가면서 에어버스, 페라리, 엑슨모빌 등과 같이 제조업 쪽에도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세상이 열렸고 그야말로 엄청나게도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요약해서 활용하는 기업이 필요하고요. 결국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팔란티어가 아닐까. 그래서 팔란티어는 AI 테마의 최선두 주자로 설 것이고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상승은 버블이 아니죠. AI가 버블이 아니잖아요. 결국 미국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 팔란티어가 될 것이고 전 섹터에서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하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